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는 닉네임 죽좀로님께서 레벨을 보니까 거의 고인물이신 것 같은데 호흡이 위험해 보인다. 이쯤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요 내용 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USDT 풀에 있던 USDC 다 사라졌고 유동성이 트론 비트랑 USDT 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C도 생각보다 앞으로 금리 영향 조금 더 받고 하면 이거 USDC도 조금 간당간당하니까 이제 이거 빼버린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하도 요 사이에서 이제 저스틴 선이 장난질도 좀 많이 하고 호흡이 지금 재정 상태도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불거져 나오니까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좀 정리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USDC 자체가 거의 저스틴 선의 폴로닉스 호흡이만 상장돼 있고 말 그대로 메이저 거래소인 바넨 코베는 받아주지도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USD 꼴이 날 수도 있어서 경우의 수로 주의를 좀 요한다라는 내용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보게 되면 대충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3일 날에서도 호흡이 최근에 이제 이 이름도 바꿨죠. HTX라고. 그래서 고객 테더 유용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폴로닉스 호흡에서 특정 암호화폐 시장 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이 됐고 최근에는 호흡에서 테더 디패깅이 나타났고 USDC 페어에서 테더의 상당량 매도됐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호흡에서 3.5억 테더가 USDC로 교환된 뒤에 7월 초에 후업이 연간 2개 바이낸스에서 4억 USDC가 입금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대출 플랫폼 저스트랜드에 RWA에 투자를 해서 수익 제공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거 그래도 좀 한 번은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런 논란거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후오비 측에서는 준비금 비율이 100% 이상이라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거래가 이번에 아베에 맡긴 담보 청산 막으려고 WBTC 매도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디파이에 있는 유동성은 점차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은 아무래도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던 게 있었는데요. 6년도에 8,000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라고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이 5배에서 6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존버 때리고 계속해서 사볼 만한 가치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27년까지 과세 유예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마스터 카드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CBDC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에 있는 자산의 분포도 부분에 있는 거래를 다각도로 한번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CBDC에 따른 연구에 있는 이제 거의 시점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나무 소식으로는 가격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격대이다. 추정 시가총액이 2조 6,900억 정도가 되고요. 최고점은 54만 원 찍었던 게 지금 7만 7천 원 정도가 있다. 여전히 코인에 따른 영향도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져 있는 건 아무래도 통화정책에 따른 11월 1일 날 있는 통화정책에 있는 FOMC
금리를 더 올릴 거냐 아니면 다음 달에 더 올릴 거냐 이것인데요. 9월 달에 있는 포지션이 더 이상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7, 8, 9 가장 강력한 소비 시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머릿속에 다 잊혀지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코로나 마스크를 개방해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여행 그런 비행 여행 부분에 따른 그런 제한 요소도 상당량 많이 줄였던 측면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올해가 첫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달에 있는 CPI가 생각보다 높게 잡았던 거는 연준이 바라보는 데이터의 축적량에 약간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못해도 12월 달에 가장 핫한 연말의 소비 시즌인데 거기에서에 따른 수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는다라고 해도 이 1분기 때까지는 자료를 보고 아마 4월, 5월 사이에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포지션을 보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나오는 전도표까지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거의 명확해지는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루하고 해도 투자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존버하는 자에게 또 기회를 옵니다. 어떤 분이 공덕에 집 사고 싶다. 그래서 코인 투자 지금 하고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덕에 집을 꼭 사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덕 집을 한번 봤는데 공덕이 대부분 좀 비싸더라고요. 다 15억 원대가 넘어서 이분의 목표 금액이 대충 15억 원대이구나 라는 걸 또 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PIR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중위소득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걸 다 과연 진짜 서울권에서 이걸 소화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게 안 되니까 교통편을 더욱더 확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포기하면 핑계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재미없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를 할 거라고 하면 이 준비 기간, 축적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매번 마스터 플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별로 저도 이제 좀 할 만큼 이야기할 만큼은 했지만 그래도 마스터 플랜대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사이클은 존재를 했고 그 사이클 일환으로서 또 여기는 축적 단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떠나버린다고 하면 다시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걸 챙겨보기에는 이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지루할 때 계속해서 찾아보고 또 계속해서 보아야 약간씩은 대충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고점에 있는 판단 능력도 매우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 선택적인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 투자는 내가 싫던 좋던 간에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안 좋았었을 때도 챙겨봐야 되고요. 좋았을 때도 챙겨봐야지 내가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 매수하고 싶은 타이밍 이 부분에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그래도 최대한 보존을 해서 최고의 수익률에 있는 시점에서 잘 매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구간 때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레퍼럴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좋은 집 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코인으로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은 대부분 집이 최종이건지와 아니면 건물주가 최종이긴 하지만
이분들 보면 집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변화점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내 인생에 베팅이 한번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베팅에 있었을 때도 이런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동영상 편지처럼 이렇게 딱딱 잘라낼 수는 없어요. 다 그런 기간이 필요했고 그런 기간만큼 그게 돌아오는 보상으로 큰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죠. 반대로 레퍼럴 했던 분들은 그딴 거에 따른 경험치가 매우 적습니다. 왜냐? 뭐 하든 간에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뭐 진실되게 그리고 절실하게 연구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런 게 좀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든 저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뭐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누군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진심이 거의 다 담아져 있다라는 건 아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앞으로 이 2달 지나면 이제 2024년도가 되지만 그래도 이 구간 어떻게 잘 보내서 잘 극복을 해서 이번 구간에 다 그 다음 성수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다 같이 웃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